인문학당 달리의 박선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손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으시죠. 방송 찍기 전에 이미 다 봤거든요. 오늘은 저한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오늘 김영춘TV 별사람 세 번째 순서 인문학당 달리의 박선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선정 인사 먼저. 반갑습니다. 박선정입니다. 인문학당 달리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는 가봤는데 중구 영주동 삼만디라고 해야 되죠? 네. 예. 삼만디 올라가는 그 중간에 도로변에 있습니다. 삼복도로 중간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보면 굉장히 넓고 좋은데 산길, 그 삼복도로 딱 중간에 있어서 주차장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불편한데 안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용하기 좋은 그런 인문학당입니다. 우선 뭐 미술관도 하고 도서관도 되고 또 토론방, 공부방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 인문학당인 거죠. 소개 좀 해주시죠. 인문학당 달리는요, 달을 품은 물 항아리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따서 달리라고 지었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다 달리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셔서 밖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허름한 집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이 달리 보이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또 이치에 도달한다는 의미에서의 달리로도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한번 인문 예술로 달리 생각해보고 달리 살아보자, 이런 공간이 달리입니다. 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원래는 저희들이 이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인문학 연구 공간으로 시작을 했는데, 위치가 아까 장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원도심 삼복도로 위에 있다 보니까 막상 차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달리가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들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요즘은 도시재생 쪽으로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나 예술로서 이 지역에 이제 빛을 좀 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인문학 그 강좌나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미술관도 차려서 미술로, 예술로 이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하고, 이제 지금은 또 도서관까지도, 작은 도서관까지도 차려서 책 읽으러 오는 어린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손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으시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달리가 오픈한 게 3년 됐습니까? 3년. 네. 제가 처음 박 소장님 만난 거는 제가 운영하던 인문사회연구소의 영화를 통한 인문학, 뭐 이런 주제로 강의를 쭉 하셨어요. 그게 아주 인기리에 우리 인문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인기 있었던 강좌가 아닌가 싶은데, 영화라는 게 자체가 대중성이 올라가 있는 그런 장르고, 근데 영화 속에서 그냥 재미 위주로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인문학적인 그런 소재와 정신을 또 찾는 그런 여행이라서 훨씬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강좌를 이제 직접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제가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박 선생님이 추구하는 그런 인문학 정신은 그냥 혼자 공부하고 만족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영화 인문학에서 보듯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널리 이렇게 전파하고 하는 그런 유익한 인문학,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 어떤 생각들로 그런 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스며드는 인문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부동산 공부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에서 사람을 늘 만나고, 그리고 거울 속에 늘 나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인간에 대한 공부는 안 하십니까? 이게 인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모두 현대인들이 바쁘다고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긴 책을 잘 못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영화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책을 원본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가지고 텍스트를 삼아서 이제 인문학으로 갑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영화 한 편을 보면서 텍스트 한 권을 다 읽은 것처럼 그러고 생각하고 그러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접근이 인문학 그럼 굉장히 좀 뭐 거창하고 내가 쉽게 할 수 없는 공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입구의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박 소장님은 영문학 박사시죠? 네. 경성대학교에서 영문학 석사, 박사를 다 하셨거든요. 영문학 박사를 하셨는데 또 원래 또 그 공부 첫 출발은 또 간호학이란 말이죠. 지금 부산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간호사를 직접 하셨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영문학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됐는지 그 인생 스토리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이 방송 찍기 전에 급하게 제 프로필을 보는 거 이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읊으시면서 이제 갑자기 궁금해 하셔가지고 물어보시. 아니 이 프로필은 그냥 제가 확인차 본 거고 네네. 제가 그 전에 한 2, 3년 전에 이제 본 책인데 네, 우리 박 소장님 쓰신 책입니다. 그래 나는 소중하니까 한 시골 소녀의 성장기 이런 책을 한 2, 3년 전에 봤어요. 이 안에 우리 박 소장님 이 라이프 스토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도 지금 제가 물어본 것도 다 담겨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그 소개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 본 겁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이전에 이제 프로그램도 제가 받고 해서 저는 오늘 이제 맛 질문으로 이렇게 맞서기 위해서 저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책을 읽어왔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고 나서 오늘은 저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나중에 좀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사범대학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똑 떨어져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집에서는 재수도 안 된다 이렇게를 해서 나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학교 그게 이제 간호대학이어가지고 간호대학을 간 거고요. 근데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그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책에도 보면 고통에 대하여도 보면 운명이었다 이런 말씀을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운명이었다라고 밖에는 뭐 해석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간호대학을 갔고 그때 당시는 저희들 간호대학이 3년 간호전문대학이었거든요. 3년을 살면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굉장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혀 뭐 겪어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그 3년 동안에 뭐 실습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빡빡하고 혹독한 훈련 과정이죠. 공부 과정부터 실습 과정까지가.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5시까지 쭉 수업. 토요일 날도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교 4학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실습.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메리놀 병원으로 취업을 해서 3년 간호 생활을 하고요. 3년 하면서 방송대학교 영문학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영어교육학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원래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가고 싶으셨구나. 예. 이제 다시 영문학을 하면서 뭐 주경야독을 소위 했죠. 그래서 거의 방송대학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저는 거의 그렇죠. 근데 그 방송대 영문학과를 간호사 하면서 동시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메리놀 병원 근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 거의 끝내줍니다. 뭐 그런 학점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이 자리에서 공개 몇 못하는. 년 만에 졸업하신 거예요? 졸업은 바로 했습니다. 2년 만에 했습니다.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단하신 거죠. 일하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학점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 초인적인 노력 끝에 이제 2년 만에 방송대를 졸업하고 그다음 이제 바로 이제 원래 꿈꾸던 영문학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그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는 석박사를 못 해가지고요.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그 영어 가르치면서 석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간호사는 그만둬버리고. 여기부터 이제 박선정식 도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도전까지는 뭐 그렇지만 이게 제가 보면 우리 그 소위 지잡대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저 역시 나 진짜 실력 좋은데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 진짜 뭐 잘하는데 이 페이퍼만으로는 저를 증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회가.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실력으로 승부를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석사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항송대학 학부와 그 전에 간호대학 학부 가지고는 거의 우리가 내노라는 그런 대학에서는 석박사를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예. 방송대가 학부 졸업장인데 학부 졸업장을 가지고도 일반 대학교 대학원 가기가 쉽지 않았죠. 저는 그 전에 좀 읽어봐서 아는데 그때 받아주는 학과 교수님 안 계셔서 고생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뭐 학점도 제 생각에 한 역할을 한 거는 같습니다. 예. 방송대라는 거에도 선입견이 있지만 학점도 좀 그래서 뭐. 근데 그 간호사 일을 하면서 2년 만에 방송대 졸업했다. 그걸 바라보면은 본인이 고학을 하신 교수님 같았으면은 그걸 인정했을 건데 아마 처음에 도전하셨던 그 교수님들은 좀 편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아요. 모르는 거지. 저를 받아주셨던 그 교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방송대학을 그것도 간호사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여기 와서 공부할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 이제 나중에 저 결혼식 주례까지 보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분 참 훌륭하신 분 같은데 언제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를 하는데 박사학위는 주제가 뭐였죠? 그 돈드릴로라는 작가인데요. 지금 90대 미국 현존 작가고 현대 사회를 굉장히 잘 조명하고 있어요. 소설 속에서. 그래서 포스트 모던 작가로 유명하고 노벨상에도 계속 이제 거론이 되는데 사실 이분이 떠야지 이분이 이제 그 노벨상을 받아야 제가 뜨거든요. 아직까지 못 받고 계셔서 올해는 제가 달 항아리에다가 물 떠나놓고 이제 노벨상을 좀 기원을 해보려고. 제 무식을 한번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껍데기만 달고 나왔지만 대학 영문과 출신인데 돈 드릴러라는 이 작가는 제가 처음 들어본 작가거든요. 저는 꾸준히 근데 문학에 대한 관심은 있어서 좀 뒤져도 보고 그러는데 미국 쪽의 포스트 모던 작가는 제가 진짜 잘 모르거든요. 주로 이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까? 돈 드릴러는? 기각개각 싸우면서 이야기하는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거 하지 말자 우리 그거 우리 일 아니야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좀 풀어지기도 하고 내가 미쳤었구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